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북한 개방방송의 오픈호 선교사입니다. 북한 백성이 더 이상 굶어 죽지 않는 방법은 중국처럼 개방을 해야 됩니다. 북한이 개방이 되면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총반격에 따른 현재 러시아 상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행된 전쟁의 양태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드리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총공세를 한 지 2주가 지났는데 현재의 러시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6월 10일 대반격을 시작하였습니다. 거짓반 이제 2주가 지났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작년 가을부터 2023년 봄철에 대반격을 하여 잃어버린 땅을 되찾겠다고 하였습니다. 전황은 양국이 서로 다르게 보고가 되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전선에 변경된 결과를 보고 파악할 수 있을 뿐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언론은 매일 우크라이나가 승리하는 것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하는 것 같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잘 진행되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같은 전선은 형성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처음에 러시아가 공격할 때는 너무 여러 방향으로 전선을 만들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였습니다. 그러나 보급로를 확보하지 못하고 전선이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고 항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단기간 사용할 탄약을 소비하면서 전쟁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하였습니다. 러시아는 집중적으로 적은 화력으로 지속적으로 투입하여 돈바스 지역의 영토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바꿨습니다. 이는 러시아인들이 현재 많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점령하고 난 이후에 관리하기가 편했기 때문입니다. 도네츠크와 루안시크를 기점으로 헤르손까지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크림반도로 이어지는 육로 해랑을 완성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성공으로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드네브 강을 건너 헤르손을 점령하고 오데사까지 진행하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집중적인 공격과 강의 보급로가 차단됨으로 말미암아 헤르손 지역에서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우크라이나는 바흐무트를 점령하고 도네츠크와 크림반도로 이어지는 해랑을 끊으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점령하였던 바흐무트는 러시아 바그너 그룹인 민병대에게 다시 뺏겼습니다. 바흐무트는 크림반도로 이어지는 도로와 철도의 중심 도시입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지난 가을부터 준비한 총공세를 시작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전쟁 물자는 대부분 소진하였고 미국과 유럽에서 지원한 물자로 총공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월 10일부터 시작한 우크라이나의 총공세는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리 방어 진지를 수립한 러시아군 방어선이 잘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격하는 부대는 수비하는 부대보다 2배 이상 많아도 잘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격하는 부대는 계속 움직여야 하고 수비하는 부대는 숨어서 공격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장기전이 되면 군수 물자를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판가름이 됩니다. 러시아는 상대방이 총공격한 이후에 상대방의 물자가 떨어지면 그때 반격을 합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전쟁에서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쟁에는 유럽과 미국에서 계속 물자를 공수한다면 러시아는 현재 전선에서 방어만 계속하다가 휴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러시아는 전쟁 물자가 소진될 만큼 공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현재 상황으로는 더 이상 징집하는 것도 무리입니다. 얼마 전에 러시아 사람 중에 68세가 되신 분인데 전쟁에 지원하려고 하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10년 전에 슈퍼마켓을 운영하다가 생긴
융자금을 갚지 못해서 참전하여 돈을 벌어 이 빚을 갚으려고 합니다. 지금은 경비 일을 하는데 봉급의 50%가 계속 차업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사로 뽑히면 선수금을 40만 루블을 받고 매달 봉급을 20만 루블을 받는다고 합니다. 현재 10만 루블은 한국 돈으로 160만 원 정도 됩니다. 또 은행 융자 갚는 것도 중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나이가 많다고 징집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전쟁에 투입되는 돈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러시아 공장들은 계속 활성화가 되고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게 반도체 소부장 재료를 수출을 금지시키자 한국의 소부장 공장들이 활성화돼서 대치된 것과 비슷합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오히려 내수 공장들을 활성화시키고 수입 대체 품목을 러시아 공장에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외국 물건과 비교하여 단가나 품질이 따라가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경쟁할 필요가 없으니까 국내 공장에 기회가 온 것입니다. 러시아의 수출 품목은 원유와 가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은 늘고 수입은 줄어들어 제재가 오히려 경제에 이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슈퍼마켓에 진열된 품목들은 전쟁 전이나 전쟁 이후에나 별다르게 바뀐 것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수입한 햇반이나 한국 커피 믹스 같은 품목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 커피 믹스나 러시아 커피 믹스를 대신하면 됩니다. 러시아의 용병 대장인 프리고진이 구테타를 일으켰다는 것은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바그너 그룹은 돈으로 운영되는 부대입니다.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불평이 노출된 것이지만 곧 진정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방부 입장에서는 전선에 균일하게 지원하여야 하는데 그동안 바그너 그룹에게만 너무 많이 지원하였습니다. 그래도 항상 모자르다고 불평하니까 국방부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위화도 해분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의 전체 병력에서 보면 바그너 용병은 매우 소수이기 때문입니다. 바그너 용병들이 프리고진으로부터 이탈이 되어 곧 항복할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전쟁이 종식되도록 기도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금방 종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으면 전쟁이 끝이 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제 생각에도 한 사람만 죽으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실 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하셨습니다. 이 전쟁을 통하여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 전쟁을 통하여 북한이 개방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북한 백성을 구원하는 일은 중국처럼 개방하는 일입니다. 저와 같이 매끼 식사 때마다 간단히 북한 개방 기도 운동에 동참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은 김정은이가 회개하고 북한이 개방 개혁으로 나오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공감하시면 주변 사람과 공유하시고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듣고 느끼신 것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출연되는 방송을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 하부에 북한 개방 방송 마크를 클릭하시면 지나간 방송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북한이 개방될 때까지 계속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